자, 바로 다음 쪽 넘어가서 8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능력에 따라 인재를 뽑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가 정약용의 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여러분들 건의문입니다. 건의문. 어떤 건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제목만 봐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뽑아 주시옵소서. 정약용은 조선시대 사람인데 그때는 워낙 양반 가문에 따라서 자신의 관직을 아들한테도 물려주고 했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 높은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싶어서 정약용이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뽑아주세요라고 지금 건의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건의를 할 때에는 어떤 구성 내용을 갖추고 있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건의문은 문제 상황이 있었어야 됐어요. 문제 상황. 어떤 문제가 있어야지 그것에 내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수학 문제, 영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내 주변 환경에서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우리가 문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느꼈을 때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즉 건의 수신자, 내가 건의하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이 건의하는 글을 받아주시는 분, 건의 수신자에게 이 글을 씀으로써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큰 목소리로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주는 것이 건의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문제 상황이라는 것이 중요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이러한 흐름이 있었고 그것이 정말 해결됐을 때 어떤 기대를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런 기대 효과도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맨 처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건의문을 쓸 때 내가 누구인지를 일단 소개를 하는 것 그리고 건의 수신자에게 내가 자신이 이 글을 쓰는 건의문의 목적도 설명해 주는 것 이런 것은 글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고 함께 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가 부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가, 나, 다가 문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지금 우리가 건의문의 구성 요소로 봤을 때 가나다가 문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구성 요소들은 그때그때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부분 먼저 봅시다. 신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인재를 얻기 어렵게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얻지 못했다. 왜? 계속 관직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자, 온 나라에 훌륭한 영재를 발탁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할까 두려운데 8이며 8할, 9할을 버린단 말이니까 8할, 9할은 80%, 90%를 말하는 거죠. 자, 8, 90%의 인재를 다 버린단 말입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부분, 천민이 그 중에 버림받은 자이고 중인이 그 중에 버림받은 자입니다. 즉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천민 이 아래 계층이 있는데 계급으로 쳤을 때 계속 양반들만 이런 관직을 물려받기 때문에 정말 능력이 있는 중인, 천민 아예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버림받는 존재다. 인재들이 그 중에 있을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평안도와 함경도 사람이 그 중에 버림받은 자이고 황해도, 개성, 강화 사람이 그 중에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런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등등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양하고 가깝게 있지 않기 때문에 즉 큰 도시에 있지 않고 좀 척박한 땅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림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전라도의 절반이 그 중에 버림받은 자이고 서얼도 계급 중에서 아래 계급이죠. 서얼이 그 중에 버림받은 자이고 북인과 남인은
버린 것은 아니나 버린 것과 같으며 라는 말은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북인 남인이 헷갈릴 거예요. 자, 조선시대에서는 당파 싸움을 많이 했어요. 당파 싸움. 그러니까 이쪽 땅으로 나눠서 싸움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임금이 한쪽 당의 승리를 들어주면은 다른 쪽 당은 깨갱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무시받는 정치적 관직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무시받던 사람들이 바로 북인, 남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약용이 살았던 당시에는. 그래서 얘네들도 실제로는 버림받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직에 있기는 하니까. 하지만 사실상 버림받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버리지 않은 자는 오직 문벌 좋은 집 수십 가문뿐입니다. 문벌, 즉 이 당시 귀족에 속했던 사람들은 자꾸 자기네들의 관직을 물려주고 하니까 걔네들만 버림받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사건으로 인해서 버림을 당한 자가 또한 많습니다. 무릇 일체 버림을 당한 집안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포기하여 문화, 정사, 재정, 군사 등의 일에 마음을 쓰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문학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적인 면이나 군사와 관련된 것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그냥 내가 관심 가지면 뭐해? 어차피 난 버림받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자, 오직 비분관계하여, 비분관계는 되게 화가 나서 슬프고 화가 날 정도로 슬프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슬픈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면 스스로 방탕합니다. 이 때문에 인재도 마침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재가 일어나지 않다는 것은 인재가 관직에 뽑힐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집안에 인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저들은 진실로 버려야 마땅하다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본래부터 그런 것이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어떤 말이냐면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나는 뽑히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마음으로 다 그냥 내려놓고 방탕하게 술만 마시고 맨날 슬퍼하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문학이나 정치에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얘네들이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 있죠. 다에서 두 번째 문단에 우리가 두 번째 줄 이것이 어찌 본래부터 그런 것이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원래 본래부터 그런 것이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여러분들? 원래는 이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정치, 문화, 경제, 군사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그런데 점차 자기네들이 아예 버림받은 것처럼 취급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표현법 중에 설의법이라고 기억나나요? 설의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특이하게 설의법이 사용이 되었어요. 어디가 쓰였냐면 지금 이것이 어찌 본래부터 그런 것이겠습니까? 부터 그 다다음 줄에 뿌려주는 것이겠습니까? 까지인데 그 부분 전체를 꺽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찌 본래부터 그런 것이겠습니까? 부터 그 다다음 줄에 집안에 뿌려준 것이겠습니까? 라고 꺽쇠 표시를 하고 설의법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설의법이 어떤 의미냐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냐면 형식적으로는 어떤 물음을 묻고 있어. 뭐뭐 한 것이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지금 이것이 오히려 그 문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본래부터 그런 것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그런 것이겠습니까? 얘네들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는 그렇지 않았다 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물어보는 형식, 질문의 형식을 하고 있는 것을 설의법이라고 하죠. 그 뒷부분도 설의법이라고 하니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찌 천지가 그 정기를 모으고
천천히 그 진기를 길러서 반드시 수십 집에만 산출시켜주고 그 더럽고 혼탁한 기운은 나머지 집안에 뿌려준 것이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자, 좋은 기운을 지금 계속 양반의 관직을 물려받는 문벌 귀족 수십 가문한테만 좋은 기운을 하늘이 딱 주고, 아까 말했던 하층민들, 계급 낮은 사람들, 그리고 척박한 땅의 지역에서 지내는 사람들, 이런 버림받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혼탁하고 안 좋은 기운을 딱 하늘이 준 것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근데 그것을 진짜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늘이 어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인지 알겠죠? 인재가 능력에 따라서 뽑히지 않고 애초에 계급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아예 버림받은 사람들로 고정되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을 가, 나, 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는 해결 방안을 살펴볼 거예요.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을 살펴볼 건데, 해결 방안은 라 부분입니다. 라. 자, 그러면 정약용이 이런 문제 상황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그 해결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자, 여기 꺽쇠 표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제도와 같이부터 꺽쇠 표시를 할 거예요. 자, 동서남북의 구애됨이 없게 하고 멀거나 가깝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간에 가리는 것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까지 꺽쇠 닫기. 자, 지금 해결 방안 첫 번째가 나왔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다시 한번 첫 번째 줄에 중국의 제도와 같이부터 그 다음 줄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 방안이냐?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건의 내용. 자, 이 건의 내용 첫 번째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요? 중국은 능력에 따라서 뽑기 위해서 신분이 천하거나 신분이 높거나 이런 거 하나도 중요시하지 않고 뽑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지금 정약용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 내용 첫 번째입니다. 자, 이어서 현명한 자는 매우 적고 어리석은 자는 매우 많으며 공정한 자는 매우 적고 사사로운 자는 매우 많으니, 자, 말한다 하여도 시행되지 못하고 시행된다 하여도 또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또한 한 가지 시행할 만한 법이 있으니, 이어서 꺽쇠 표시 시작합니다. 10년마다 꺽쇠 표시 건의 내용 두 번째입니다. 자, 10년마다 한 차례씩 무죄 이능과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 무죄 이능과 여기까지 설치하는 것입니다까지 꺽쇠 표시를 딱 갖고 마찬가지로 건의 내용 두 번째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무죄 이능과가 뭔지가 궁금하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 것만 같습니다. 결국은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그것과 관련된 제도, 어떤 과거 시험 제도와 유사한 것이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북 지방과 개성, 강화의 중인 서류로부터 일반 천민에 이르기까지 무릇 경하게 밝고 행실을 닦으며 문학과 정사가 특별히 뛰어난 자가 있으면, 즉 능력이 있는 자가 있으면 의정부와 홍문관, 예문관, 사원부, 사관원의 신하들로 하여금 각자 들은 대로 천거하게 하여, 천거는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누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추천하게 하여, 천거하게 하여, 또 관찰사와 같이 외방에 거주하는 신하들로 하여금 각자 아는 대로 천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죄 이능과는 지방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제도구나. 그것을 10년마다 한 차례씩 함으로써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라고 건의하고 있구나. 이 건의 내용으로 지금 우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기대 효과는
마입니다. 마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효과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마 부분 보니까 이렇게 나라의 풍속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출세 못한 인재를 일으키고 답답한 울분을 소통시키면 될 것이니 이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출세 못한 인재들을 우리가 등용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이와 같이 하면 전에 비분간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스스로 방탕하던 자들도 장차 모두 몸을 닫고 행실을 삼가며 문화, 정사, 그리고 재정, 군사에 대한 일을 마음에 두게 될 것입니다. 앞서 가에서 나에서 다에서 말했던 문제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 해결되는 것이 기대 효과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재가 성하게 일어나 한 나라의 정책, 생기가 넘치는 활발한 기상이 갑자기 변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글을 읽어봤는데 결국은 정약용이 건의문을 썼는데 현재 우리 문제 상황,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뽑지 않고 그냥 차별을 하고 계급에 따라서 아예 버림받은 자들이 있어서 그런 버림받은 자들은 아예 자신의 몸을 돌보지도 않고 행실도 닦지 않고 정사, 문화, 정치, 경제, 군사에 관심을 하나도 안 가져. 왜냐? 가져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문제 상황으로 삼고 있는 거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였나요? 바로 신분의 차별을 두지 말고 능력에 따라서 뽑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위능제과라고 해서 그걸 10년에 한 번씩 해서 지방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제도를 10년에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바로 아까 말했던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문학이나 정치에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도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온 나라의 정치의 기상을 바꾸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기대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지금 80쪽에서 81쪽에 이르는 전체 문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이론 확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큰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반드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다시 틀어서 채점을 들으면서 채점을 하면서 해설을 듣고 그것을 다음 시간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멈추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 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80쪽에 근데 여러분들 81쪽에 4번 큰 문제 4번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어서 넘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80쪽에 핵심 이론 확인 문제 날개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글은 임금에게 올리는 신하의 건의문이다. 건의문 당연히 O입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글쓴이는 인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음절로 말하시오. 이것은 제목에도 바로 나와 있죠. 능력 중요시합니다. 능력.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보니까 천지가 그 전기를 몇몇 집안에만 뿌려서 인재가 부족한 것이다 라고 아까 서리법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이 5번이 아니라 천지가 그렇게 뿌린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 천지가 그렇게 뿌린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런 차별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뜻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5번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당연히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지금 기억에서 리을은 다 버림받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 혜택받은 자들, 문벌, 귀족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1쪽으로 넘어가서 날개에 있는 조그맣게 있는 문제들 5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의 제시된 인재 등용에서의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 4번입니다. 신하들이 제각기 참고한 사람들을 모두 등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참고를 받는다.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였죠. 자, 6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만민평등사상.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아까 우리가 서리법으로 살펴본 부분. 어찌 천지가 누구한테는 좋은 기운, 누구한테는 혼탁하고 안 좋은 기운을 준 것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만물이 다 평등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에서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서 나타난 기대 효과가 아닌 것은 당연히 3번입니다.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부강하게 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우리 나라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뭐 군사력 부강하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81쪽의 큰 문제들 1, 2, 3번 한번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푼 친구들은 영상 잠깐 멈추고 자, 1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정답이 5번이죠.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한 가지만 제시해야 한다. 지금 여기서 요구사항을 한 가지만 해야 된다라는 내용 우리 건의문의 특징 중에 없었습니다.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한 건의문 안에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다양한 건의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마에서 나타난 구성 요소끼리 묶은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A 부분 볼게요. 자신에 대한 소개. 정약용은 지금 자기 소개하고 있나요? 아니죠. 자, B 건의의 목적. 건의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너무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뽑지 않고 있어서 세상이 우리나라가 너무 방탕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이거 건의 목적이다 얘기를 가해서 하고 있죠. 자, C 부분 해결 방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기대 효과 마지막 단락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끝 인사 없었고 날짜 서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B, C, D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건의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금까지 설득하는 글 전체를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설득하는 글을 한번 함께 마무리를 해보자면 자, 설득하는 글에는 결국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주장을 말을 했고 그 주장을 일방적으로 우기거나 큰 목소리로 빽빽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논설문과 같은 설득하는 글에서는 설득, 즉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통해서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이나 태도를 자신과 같은 입장과 태도로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고 또 논설문이 아니라 건의문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건의문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상황, 자신이 불편한 내용, 그리고 자신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의 수신자에게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건의를 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의를 들어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당연히 필요했고 현재 상황,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했으며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정말로 나의 주장들이, 나의 요구 사항들이 해결해 주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대 효과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문법 살펴볼 건데 숙제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두 가지 글,
첫 번째 글은 뭐였죠? 신문과 진실이라고 하는 글이었죠. 그 글과 두 번째 정약용이 쓴 능력에 따라 인재를 뽑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글, 우리가 문제 풀고 채점한 것 다음 주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